세월호 기억 공간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2014년 4월 16일 304개의 우주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침몰을 보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우리가 모두 잠재적 피해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를 바꾸기 위해 기억하고 행동할 것을 우리는 결의하였습니다. 304명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기로 결의하였습니다. 4월 16일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로부터 8년이 지난 날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만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침몰했습니다. 국가는 세월호에 있었던 살 수 있었던 이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숨기려 했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들은 국가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를 바꾸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썼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해내기 위해 생명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러나 그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세월호에 있었던 이들을 왜 구하지 않았는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왜 숨기려고 했는지, 어째서 그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조사가 진행되었고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진실을 숨기고자 발악하는 이들로 인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들은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시민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는 국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다른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세월호 참사 주기가 되면 세월호 참사 희생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일들은 반복됩니다. 사회적 참사를 두고 혐오와 조롱을 일삼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피해자들과 시민들은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웠고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웠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비롯한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 나아가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나게 두고 볼 수는 없다. 진실을 밝히겠다. 피해자가 또 생기게 할 수는 없다. 라는 다짐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 안전한 사회, 인권이 지켜지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한 대로 계속해서 걸어나갈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는 행동할 것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연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시 안에 있는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안시민입니다. 저에게 이제 2014년 4월 16일을 생각했을 때 저는 그 당시 안산에서 근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듣고 나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같이 졌을 만한 오보를 보고 전원 구조된 걸 보고 저는 체육 시간이 끝나고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전부 다 패닉에 빠져셨습니다. 그게 오보라는 발표가 나오고 그 단원고에 저희가 아는 선생님들이 하고 계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저와 제 친구들은 큰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갔을 때 탔던 배가 세월호의 쌍둥이 배인 오하마나오라는 소식을 또 거기서 연달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2013년도에 제가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일을 2014년 4월 16일 고3이 돼서 저희가 보고 나서 8년 동안 한 번도 2014년 4월 16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시던, 제가 제일 존경하던 한국사 선생님이 돌아가신 걸 보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교사가 되면 과연 그 선생님들처럼 아이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을까? 8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아직 장담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잊지 않고 그 선생님들을 기리면서 살아간다면 언젠가 저도 그 선생님들처럼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매년 이런 추모 행사에 나오면서 세월호를 기억하고 추모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고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점점 잊어가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도 항상 계속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을 잊지 않고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만들어 주시는데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다짐해 주신 선생님 발언 있었습니다. 다음 발언 있겠습니다. 똑같은 아이들이 수련회 갔다가 비슷한 시기에 갔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걸 잊을 수가 없겠구나 했었는데 그리고 이것이 재단에 시민들께서 연재를 해서 만들어주신 재단에서 또다시 저에게 감사한 기회로 돌아오는 세상 일이라는 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금 이 단순히 그냥 모두가 잊을 수 있는 일이지만 사회가 잊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적어도 잊지 않고 잊지 않고 서로 돕겠다고 마음 먹어주신 분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 같은 청소는 또다시 다른 희망을 가지게 되고 잊지 않게 되고 또 다른 꿈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 시민단체 분들께 좀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겠다는 약속 나눠주셨습니다. 네, 다음 발언 있겠습니다. 네, 저는 4월 16일 연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활동가 김나래라고 하고요. 세월호 참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1970년에 남영모 사건이 있었고 1990년대에는 서해페리오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2010년대에는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건은 전부 다 소형 대형 선박이 침몰한 사건이고 그 과정에서 300명 가까이 혹은 3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커다란 사건이 20년을 주기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세월호의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자는 처벌받지 않고 그리고 희생자들만 매번 참고 분노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월호를 그냥 지나간다면 세월호 안전법이 제정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지나가게 된다면 이러한 사고는 선박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사고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혐오하시는 분들이 가끔 찾아오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저는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저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하는 일인데 왜 그거를 부모들이 나서서 하고 있느냐. 아빠는 내가 그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 있어도 그래도 똑같은 말을 할 거야? 라고 했더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혐오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분도 별다른 얘기를 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세월호를 계속 기억하고 연대해서 더 나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민분들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세월호 시민 낭독문 낭독할 예정입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진상규명을 향한 힘찬 걸음, 생명안전사회를 향한 굳센 연대. 세월호 참사 이후 8번째 2014년 4월 16일 억울하고 참혹하게 숨져간 희생자 304명을 우리는 아직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 우리 모두 세월호 참사의 잠재적 피해자임을 깨달았으며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를 바꾸기 위해 기억하고 행동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수 없다는 절망감과 무기력을 딛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생명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길고 지난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8년, 우리는 여전히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상규명의 성역과 싸우고 있습니다. 왜 침몰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왜 진실을 숨기려고 했는지, 왜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지극히 평범하고도 절박한 질문에 답을 얻고자 지난 8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이 다짐하고 정부와 정치인도 모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날의 진실은 베일에 가려져 있고 304명이 희생된 참사에 대해 구조 세력 말단인 해경 123정장 외에 아무도 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부와 정치인들 그리고 수사기구와 사법부에 묻습니다. 도대체 과거와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세월호 참사 그 후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인정과 사과,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완수를 촉구합니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되고 있지만 아직 약속은 온전히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이루어진 검찰 특별수사단의 재수사는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와 불기소로 결론을 지어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그나마 검찰이 몇몇 해경 지휘부를 추가로 기소했지만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2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조금 더 남아있지만 참사 당일의 대통령 기록물은 아직 베일에 가리워져 있습니다. 남은 조사기간 동안 밝히지 못한 성역에 대한 조사가 완수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 일어난 초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국가폭력에 대해 대한민국의 책임있는 인정과 사과를 받은 바 없습니다. 임기 만료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과 새롭게 취임할 새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에 일어난 국가의 잘못과 공권력 남용에 대해 국민과 피해자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자 처벌을 완수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 제도와 정책을 정비해야 합니다.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를 향한 걸음 멈출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재난 참사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마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가 과연 온전히 보장될 수 있을까요?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자는 약속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요? 광주에서 일어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붕괴 등 연이은 참사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음에도 지속되는 산업 현장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이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의 규모는 더 커지고 예측하기 힘들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 참사를 예방하고 유사시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변화와 개혁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최근 일어난 동해안 산불은 세월호 참사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예방, 방제 및 구조 시스템이 여전히 영세하고 부실하며 정책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사람과 자연을 살리고 보호하는 데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계 10위의 경제력과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고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한 제도와 인력, 시설과 장비에 과연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재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과 함께 모든 있습니다. 우리는 8년 전 4월 16일의 약속대로 진상규명과 안전사의 진실을 밝히고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는 책임자는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돈보다 생명이, 이윤보다 인간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의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 피해자 곁에서 든든한 보시자, 동지가 되어주신 시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8년간 여러분이 계셨기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의 길을 계속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나의 4월이 당신의 4월이 되고 우리의 4월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행동했던 시민들이 이웃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세월호, 우리의 발걸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4월 16일의 기억, 약속, 책임. 우리는 그동안 이루어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의미와 한계를 살피고 문재인 정부가 마무리해야 할 과제와 새 정부가 약속하고 이행해야 할 과제를 전국의 시민분들께 알리고 공유하고 요구할 것입니다. 올해 안에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의 폭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의 완수를 이뤄낼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입니다. 시민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별이 된 304명의 희생자들의 이름으로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시 노란 리본의 물결을 만들어 주십시오. 2022년 4월 16일. 다음 순서로는 이 자리에서 촛불 문화제 있을 예정이고요. 추모 예배 있을 예정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촛불 문화제와 추모 예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여 이 자리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손잡는 교회라는 조그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 김준표입니다. 오전에 안산을 다녀왔습니다. 안산에 11시부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이라는 조그만 전원 마을인데요. 저희 마을에는 마을 합창단이 있어요. 우리 꼬마 아이부터 시작해서 엄마 아빠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그 합창단인데 물론 노래를 잘하진 않습니다. 근데 관 앞에서 있는 그 무대에서 함께 추모 노래를 부르려고 연습을 하고 오전에 가서 함께 노래하고 추모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개업관은 처음 가봤습니다. 안산고등학교 그 2학년의 교실을 고스란히 이제 다시 건물을 지어서 옮겨놓은 형태였는데요. 합창이 끝나고 나서 아내하고 둘이서 같이 올라갔는데 교실을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한 30개 좀 넘는 그 책상 위에 별이 된 아이들의 그 책상 위에 이제 그 각각의 앨범과 사진과 유품들과 방명록들 등등의 것들이
몰려져 있었는데 모든 책상이 다 정말 모든 책상 여기 비어있는 책상을 보기 할 정도로 첫 교실을 갔다 오고 나서 전 최소한 아내도 되게 힘들어하고 저도 더 이상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다가 2학년 6반에 교실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신후성이라는 우리 그 책상 위에 그 아이가 쓴 시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후성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시를 썼는데 시인이 되고 싶어 했던 학생이었어요.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고향 고잔동 2학년 6반 신호 고잔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처음 세상을 만나고 친구를 사귀었지. 내가 읽은 책들은 세상을 한 뼘, 두 뼘 넓혀 주었네. 친구들과 함께 간 단원 중학교 원 고잔고등학교 에서 절친이 되었네. 학교는 우리들만의 놀이터, 비밀 공간, 인생 상담소, 작은 우주였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시를 썼네. 창가에 서 있는 숲사람들의 꿈이 시작되는 이곳이 바람의 고향이 되기를, 들꽃들의 고향이 되기를, 절친들의 영원한 고향이 되기를 꿈꾸었네. 내 고향 단원구 고잔동 티 없이 맑은 바람 들어와 캄캄하고 숨막히는 아픔과 고통을 다 걷어내고 마타리 세월호 기억 공간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 2014년 4월 16일 304개의 우주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침몰을 보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우리가 모두 잠재적 피해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를 바꾸기 위해 기억하고 행동할 것을 우리는 결의하였습니다. 304명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날의 약속, 그날의 결의를 기억하며 묵념하겠습니다. 잠시 묵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묵념하였습니다. 자, 이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면서 시민분들 과거 있을 예정입니다. 네, 시민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16 연대 활동가 현민입니다.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조사가 진행되었고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진실을 숨기고자 발악하는 이들로 인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살려야 할 시점에 국가 시스템은 붕괴되어 있었고 사회적 참사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이들은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시민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는 국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다른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세월호 참사 주기가 되면 세월호 참사 희생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일들은 반복됩니다. 사회적 참사를 두고 혐오와 조롱을 일삼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피해자들과 시민들은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웠고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웠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비롯한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 나아가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나게 두고 볼 수는 없다. 진실을 밝히겠다. 피해자가 또 생기게 할 수는 없다. 라는 다짐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 안전한 사회, 인권이 지켜지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한 대로 계속해서 걸어나갈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는 행동할 것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연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시 안에 있는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안시훈입니다. 저에게 이제 2014년 4월 16일을 생각했을 때 저는 그 당시 안산에서 근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듣고 나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같이 여러분들이 보셨을 만한 오보를 보고 전원 구조된 걸 보고 저는 체육 시간이 끝나고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전부 다 패닉에 빠져셨습니다. 이 오보라는 발표가 나오고 그 단원고에 저희가 아는 선생님들이 타고 계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저와 제 친구들은 큰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갔을 때 탔던 배가 세월호의 쌍둥이 배인 오하마나오라는 소식을 또 거기서 연달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2013년도에 제가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일을 2014년 4월 16일 고3이 돼서 저희가 보고 나서 8년 동안 한 번도 2014년 4월 16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는 제가 제일 좋아하시던, 제가 제일 존경하던 한국사 선생님이 돌아가신 걸 보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교사가 되면 과연 그 선생님들처럼 아이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을까? 8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아직 장담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잊지 않고 그 선생님들을 기리면서 살아간다면 언젠가 저도 그 선생님들처럼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매년 이런 추모 행사에 나오면서 세월호를 기억하고 추모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고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점점 잊어가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도 항상 계속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을 잊지 않고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만들어 주시는데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다짐해 주신 선생님 발언 있었습니다. 다음 발언 있겠습니다. 저도
나눠주셨습니다. 네, 다음 발언 있겠습니다. 네, 저는 4월 16일 연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활동가 김나래라고 하고요. 세월호 참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1970년에 남영호 사건이 있었고 1990년대에는 서해 페리오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2010년대에는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건은 전부 다 소유민 대형 선박이 침몰한 사건이고 그 과정에서 300명 가까이 혹은 3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커다란 사건이 20년을 주기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세월호의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관계자는 처벌받지 않고 그리고 희생자들만 매번 참고 분노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월호를 그냥 지나간다면 세월호 안전법이 제정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지나가게 된다면 이러한 사고는 선박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사고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혐오하시는 분들이 가끔 찾아오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저는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저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하는 일인데 왜 그거를 부모들이 나서서 하고 있느냐. 아빠는 내가 그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 있어도 그래도 똑같은 말을 할 거야? 라고 했더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제가 혐오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분도 별다른 얘기를 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월호를 계속 기억하고 연대에서 더 나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분들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세월호 시민 낭독문 낭독할 예정입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진상규명을 향한 힘찬 걸음, 생명안전사회를 향한 굳센 연대. 세월호 참사 이후 8번 됐던 2014년 4월 16일 억울하고 참혹하게 숨져간 희생자 304명을 우리는 아직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 우리 모두 세월호 참사의 잠재적 피해자임을 깨달았으며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를 바꾸기 위해 기억하고 행동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304명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기로 결의했으며 세월호 참사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과 무기력을 딛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생명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길고 지난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8년, 우리는 여전히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상규명의 성역과 싸우고 있습니다. 왜 침몰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왜 진실을 숨기려고 했는지, 왜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지극히 평범하고도 절박한 질문에 답을 얻고자 지난 8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이 다짐하고 정부와 정치인도 모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날의 진실은 베일에 가려져 있고 304명이 희생된 참사에 대해 구조 세력 말단인 해경 123정장 외에 아무도 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부와 정치인들 그리고 수사기구와 사법부에 묻습니다. 도대체 과거와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세월호 참사 그 후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인정과 사과,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완수를 촉구합니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되고 있지만 아직 약속은 온전히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이루어진 검찰 특별수사단의 재수사는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와 불기소로 결론을 지어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그나마 검찰이 몇몇 해경 지휘부를 추가로 기소했지만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2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조금 더 남아있지만 참사 당일의 대통령 기록물은 아직 베일에 가리워져 있습니다. 남은 조사 기간 동안 밝히지 못한 성역에 대한 조사가 완수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 일어난 초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국가폭력에 대해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인정과 사과를 받은 바 없습니다. 임기 만료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과 새롭게 취임할 새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에 일어난 국가의 잘못과 공권력 남용에 대해 국민과 피해자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자 처벌을 완수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 제도와 정책을 정비해야 합니다.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를 향한 걸음 멈출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재난 참사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마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가 과연 온전히 보장될 수 있을까요?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자는 약속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요? 광주에서 일어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붕괴 등 연이은 참사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음에도 지속되는 산업 현장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이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의 규모는 더 커지고 예측하기 힘들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 참사를 예방하고 유사시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변화와 개혁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최근 일어난 동해안 산불은 세월호 참사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예방, 방제 및 구조 시스템이 여전히 영세하고 부실하며 정책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사람과 자연을 살리고 보호하는 데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계 10위의 경제력과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고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한 제도와 인력, 시설과 장비에 과연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8년이 되었지만 아직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는 이윤과 성장, 국민 없는 군사안보에만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과 함께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향한 투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8년 전 4월 16일의 약속대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는 책임자는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돈보다 생명이, 이윤보다 인간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의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 피해자 곁에서 든든한 거시자, 동지가 되어주신 시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8년간 여러분이 계셨기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의 길을 계속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나의 4월이 당신의 4월이 되고 우리의 4월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행동했던 시민들이 이웃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세월호, 우리의 발걸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4월 16일의 기억, 약속, 책임. 우리는 그동안 이루어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의미와 한계를 살피고 문재인 정부가 마무리해야 할 과제와 새 정부가 약속하고 이행해야 할 과제를 전국의 시민분들께 알리고 공유하고 요구할 것입니다. 올해 안에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의 폭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의 완수를 이뤄낼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입니다. 시민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결의 된 304명의 희생자들의 이름으로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시 노란 리본의 물결을 만들어 주십시오. 2022년 4월 16일. 다음 순서로는 이 자리에서 촛불 문화제 있을 예정이고요. 추모 예배 있을 예정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촛불문화제와 추모 예배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여 이 자리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손잡는 교회라는 조그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 김준표입니다. 오전에 안산을 다녀왔습니다. 안산에 11시부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이라는 조그만 전원 마을인데요. 저희 마을에는 마을 합창단이 있어요. 우리 꼬마 아이부터 시작해서 엄마 아빠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그 합창단인데 물론 노래를 잘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그 안산에서 안산 기업관 앞에서 있는 그 무대에서 함께 추모 노래를 부르려고 연습을 하고 오전에 가서 함께 노래하고 추모하고 왔습니다. 가서 처음으로 그 기업관 분들은 이미 갔다 오셨겠지만 저는 이번에 그 기업관은 처음 가봤습니다. 안산고등학교 그 2학년의 교실을 고스란히 이제 다시 건물을 지어서 옮겨놓은 형태였는데요. 합창이 끝나고 나서 아내하고 둘이서 같이 올라갔는데 교실을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한 30개 좀 넘는 그 책상 위에 별이 된 아이들의 그 책상 위에 이제 그 각각의 앨범과 사진과 유품들과 방명록들 등등의 것들이 올려져 있었는데 모든 책상이 다 정말 모든 책상 이 비어있는 책상을 보기 할 정도로 첫 교실을 갔다 오고 나서 전 최소한 260명의 아이들의 책상을 한 번은 다 돌아보고 와야지, 이름이라도 한 번 보고 와야지 했는데 아내도 되게 힘들어하고 저도 더 이상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다가 2학년 6반에 교실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신호성이라는 우리 학생이 쓴 그 책상 위에 그 아이가 쓴 시를 봤습니다. 호성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시를 썼는데 시인이 되고 싶어 했던 학생이었어요.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고향 고잔동 2학년 6반 신호성. 내 고향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고잔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처음 세상을 만나고 친구를 사귀었지. 내가 읽은 책들은 세상을 한 뼘, 두 뼘 넓혀 주었네. 친구들과 함께 간 단원중학교, 원고잔고등, 올림픽 체육관 어울려 다니면서 절친이 되었네. 학교는 우리들만의 놀이터, 비밀 공간, 인생 상담소, 작은 우주였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시를 썼네. 창가에 서 있는 풋풋한 나무를 보며 우리들의 꿈이 시작되는 이곳이 바람의 고향이 되기를, 길꽃들의 고향이 되기를, 절친들의 영원한 고향이 되기를 꿈꾸었네. 내 고향 단원구 고잔동. 티 없이 맑은 바람 들어와 캄캄하고 숨막히는 아픔과 고통을 다 걷어내고 마타리 꽃으로 노랗게 웃으며
친구들 다시 만나는 날을 꿈꾸며 나는 시를 쓰네. 아니 대학을 안 갈 수도 있었겠지만 자신이 이렇게 시인이 되고 싶은, 세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눈으로 쳐다보고 이 놀라운 이 우주의 세계를 시로 글로 표현하고자 했던 그의 꿈이 지금쯤 한참 영으로 갈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성이는 아까 우리 사화제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우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아이들, 그 304명의 쓰러져간 그 우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역사란 기억과 망각의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진상규명, 그리고 끝까지 책임자 처벌, 그리고 분명히 생명안전공원을 건설해서 다시는 정말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잘못된 우리의 죄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함께 이 길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라고 표현했지만 예배는 아니고요. 우리 안에 지금이라는 그 조그마한 거리 중창단이 있습니다. 투쟁 현장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노래 불러주는 우리 지금이라는 중창단인데요. 그 중창단들을 모시고 함께 추모 노래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며 노래하는 중창단 지금 하루의 사랑의 노래를 갖고 우리 당신은 나의 사랑 평화의 아침을 여누리
호라이 호라이 느릿느릿 발걸음 맞춰봐 같이 먹고 자고 마시고 싸고 필요한 모든 걸 가졌어 우리 바람과 물을 따라 여기에 모인 우리 홍합고 이렇고 훔쳐보고 잡고 한입봉기니까 걱정 없이 같이 살자 두물머리 지렁이 감정의 노래들 미량의 할매들 영덕의 베개도 한입봉기니까 걱정 없이 같이 살자 같이 산다는 건 날 덜어내고 너를 채우는 일 같이 산다는 건 내 우주 너의 우주 만나는 일 같이 산다는 건 날 덜어내고 너를 채우는 일 같이 산다는 건 내 우주 너의 날 덜어내고 너를 채우는 일 같이 산다는 건 내 우주 너의 우주 만나는 일 같이 잘 살아보아요.
찬란했습니다. 이렇게 찬란한 계절에 해마다 이 찬란함보다 더 아픈 분들을, 우리의 이 기억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부를 노래가 내가 산을 향하여라는 찬송과 그날이 오면 두 곡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졸지도 쉬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직도 세월호냐고 묻는 현수막을 보았어요. 우리한테 아직도가 아니라 정부에게 묻습니다. 왜 아직도 세월호입니까? 왜 아직도 이 자리입니까? 우리가 졸지도 쉬지도 않고 똑바로 지켜본다면 진실이 밝혀지고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산을 나의 가는 발걸음 지키시네. 졸고 쉬지도 않으며 내부 촬영은 안 돼서. 야외 미운 나를 지키시는군. 나의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나의 영혼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외침에 정당한 마땅한 대답이 곧 들려지리라.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한 반드시 대답이 돌아오리라 생각하며 저희 마지막 곡으로 바람만이 아는 대답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한 가지 이제 안내 말씀드리면 서울시민 촛불문화제는 저희 공연 끝나고 조금 시간 있다가 6시부터 또 시작이 되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목 예배는 이렇게 마쳤고요. 잠시 쉬셨다가 저녁 6시부터 바로 이곳에서 우리 서울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촛불 문화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석 가능하신 시민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